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소개받은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의 단장을 맡고 있는 정영욱입니다. 어제 이제 저희 학교가 이제 큰 상을 받아서 그냥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했는데 상을 주시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꼭 강연 하나를 또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네. 무슨 얘기를 하지? 굉장히 이제 부담을 가지고 이제 이 강연을 준비를 했는데 사실 지금 여기서 이제 다른 강연자분들이 말씀하신 이제 그런 부분들하고는 조금 이제 궤가 다른 뭐 일종의 이제 사례 발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해왔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저희 학교의 상황에 대한 이제 그런 내용들 위주로 제가 이제 발표를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큰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얘기보다는 그냥 지금 한국에 있는 대학들이 내부적으로 이제 어떤 이 특허를 특히 표준 특허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이제 어떤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고 또 거기에 이제 어떠한 뭐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공유하는 이제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고 내용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발표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처음에는 이제 뭐 저희 산학협력단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드렸는데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산학협력단은 이제 2004년에 처음 이제 만들어졌고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이제 그 시기에 만들어졌고 뭐 여러 가지 대학의 산학협력과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술 사업화와 그 다음에 이런 지식재산에 대한 여러 가지 업무들 그리고 창업과 관련된 업무들에 있어서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그래도 의미 있는 성과들을 내서 이제 여러 가지 표창이나 이제 이런 결과들을 내고 있어서 어제 또 그런 큰 상을 또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이제 쭉 해오고 있고 저희 조직은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기술 사업화 조직이 이제 TLO 조직이 단독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창업 조직하고도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출된 여러 가지 지식 재산들을 뭐 어떤 기술 이전이나 특허 로열티나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이제 수익화 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직접 이제 창업과 관련해서 이렇게 사업화를 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중점을 가지고 많이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제 목표는 여기 나온 것처럼 일단 이거구나. 향후 10년 동안 이제 이런 목표를 좀 달성하고 싶다라고 하는 타겟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술 사업화 프로세스 관련해서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어느 정도 틀은 잡아놨고 그 틀에 따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계속 발굴해서 수요 발굴, 실용화 기획 같은 것들의 건수를 이제 점점 양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기술 사업화 실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작년에 한 20억 정도의 그 기술료 수익을 창출을 했습니다. 이게 뭐 기업이나 아니면 연구소하고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작은 액수긴 한데 이 대학들 세계에서는 나름 그래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비교적 작은 사이즈의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정도의 성과를 냈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자부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거를 향후 10년간 한 10배 정도 확장을 시켜서 나가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전담 조직이나 기여자 보상 비율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유도하는 방향에 따라서 저희가 계속 확대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투자와 자금 연계로 이런 기술들을 투자와 자금을 연계해서 총 1,000억 원 정도를 매년 저희가 이렇게 유치를 해서 선순환 시킬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 그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관련해서 이제 추진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크게 두 가지
타입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처음에 특허가 만들어질 때부터 저희가 이것을 표준과 연계를 하든지 아니면 기술 사업화와 연계를 하든지 창업과 연계를 하든지 하는 부분으로 잘 유도를 하고 개발을 해 나가는 루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기존의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이제 연구기관 역할을 공동으로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쌓아왔던 그런 자산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산들이 그때 처음부터 어떤 플랜을 가지고 잘 진행이 돼 왔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과거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정책적으로 미약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출원됐던 그런 특허들은 이제 이러한 어떤 체계적인 관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쌓여 있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비단 저희 광운대학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대학들이 다 마찬가지 이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창고를 열어서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굉장히 좋은 보물들이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다 조사를 해보지는 아직 못했는데 지금 계속 조사의 범위를 확장해 나가고는 있지만 사실 이것도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작업들이라서요. 일부 샘플링에서 몇 개만 조사를 해봤는데도 그 중에서 굉장히 높은 비율로 의미 있는 그런 특허들이 묻혀 있었고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지금 이제 표준화나 아니면 그 기술 이전이나 이제 이런 부분으로 지금 연계를 해서 개발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샘플링 결과에 이제 크게 저희가 또 고무가 돼서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투자를 많이 확장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것대로 진행을 하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프로세스는 처음에 발굴할 때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느냐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사실 특허청 그러니까 지식재산처 지금 이름이 바뀌었죠. 도움이 굉장히 큽니다.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관련된 사업들을 만들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사업화해서 제공을 해주셔서 그 루트에 맞춰서 저희가 지원하고 선정이 돼서 따라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프로세스가 완비가 되는 이제 그런 어떤 결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특히 발명 인터뷰 제도라고 하는 것을 한동안 이제 계속 많이 푸시를 해왔습니다. 그게 처음에 이제 특허를 처음 출원할 때부터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이 특허에 대한 가치 창출의 어떤 여러 가지 어드바이스를 받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도 받고 그래서 이제 초기부터 이 특허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미리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놓은 다음에 그것들을 출원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이제 첫 시발점이 이 발명 인터뷰라고 하는 제도인데 그것도 역시 이제 특허청에서 이제 만들어 주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지금은 뭐 너무나 당연한 과정으로 되고 있고 하지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발명 인터뷰로 처음에 세팅이 된 것들을 이제 그 이후에는 실용화 프로세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투자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발굴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고도화를 시키는 이제 그런 작업을 이어서 진행을 하면서 하나의 특허가 굉장히 의미 있는 가치를 가지는 이제 그러한 일종의 돌로부터 돌을 잘 다듬어서 옥으로 만드는 이제 그런 과정들이 하나의 체계를 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한 가지는 연구실별로 이제 또 가지고 있는 기술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그런 또 옥석을 가리고 발굴을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또 하나의 또 중요한 어떤 내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들이 굉장히 뭐 외부로도 활동을 많이 하시고 또 이런 특허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또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본인의 논문 쓰고 연구하고 이것을 어떤 가치로 연결시키는 거와 상관없이 그냥 지식 탐구 쪽으로 많이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성과는 굉장히 많은데 논문 성과들이나 뭐 특허 성과는 많은데 그냥 특허 내놓고 끝인 거죠. 더 이상의 아무런 액션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시한이 또 지나게 되면
그게 이제 폐기가 되고 뭐 이런 식의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낭비가 되는 이제 그러한 어떤 상황들인데 그런 것들을 연구소별로 또 사전 분석을 해서 교수님들을 설득해야 되는 상황들도 생깁니다. 이거 그냥 가만 놔둬라 귀찮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뭐 전담 인력이 찾아뵙고 또 이거를 어떻게 서포팅을 해드리겠다, 또 이거에 관련된 성공 사례들이 뭐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홍보를 하고 설득을 해서 그 연구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연구 자산들을 또 개발을 해서 그것을 이제 이렇게 실용화 단계까지 끌어나가는 작업도 이제 저희 대학에서 산학협력단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역할들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묻혀 있는 어떤 보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물들을 잘 캐내서 그것들을 가공하는 이제 그런 작업들을 지금까지 일부 해왔고, 앞으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더 활성화시켜 나갈 것이고, 그런 것들이 잘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단기간 안에 굉장히 많은 성과들이 창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저희가 단독으로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결국에는 민간 컨설팅 기관들과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이런 일들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가치들이 창출이 되게 되면 그런 것들을 또 잘 마케팅하고 또 판매하는 이제 이런 역할들도 대학에서 수행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중요한 어떤 부분을 차지하는, 특히 저희 광운대학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표준 특허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특허들을 연계를 시켜서 그것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수익을 창출하는 이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일단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표준 특허는 지금 뭐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보유 기술 건수가 219건을 지금 보유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추가로 또 뭐 한 150건 정도가 추가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이게 많은 교수님들이 참여해서 만든 건수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적은 수의 교수님들이 몇 분의 교수님들이 이제 이만큼의 특허를 창출을 해서 그것을 표준 특허로 등재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로열티나 이런 것들을 창출을 하신 결과입니다. 근데 이제 분야는 굉장히 편중되어 있습니다. 영상 기술 분야와 오디오 기술 쪽으로 편중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다들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 기술 분야마다 이런 표준 특허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분야들이 아직은 굉장히 한정적인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가장 유명한 게 여기 이제 영상과 오디오 관련된 분야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그거보다 규모는 더 크지만 접근성은 상당히 더 낮은 분야가 이제 통신 표준 분야가 있을 수가 있고, 그 외에는 표준 특허라고 얘기하기에는 이제 굉장히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이제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특히 표준 특허 중에서 영상과 오디오와 같은 이런 분야들은 그러니까 개별 교수님들이 일단 어떤 직접 참여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과제를 통해서 국내에 있는 다른 기관들과 같이 연계를 해서 이런 표준에 참여해서 진행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가능한 이제 그런 구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대학뿐만 아니라 이제 몇 개 대학들이 이런 분야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성과들을 창출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이제 다른 표준들에 있어서는 크게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뭐 통신 표준 같은 경우는 주로 기업하고 연계해서 이제 많이 진행을 하고, 또 전자통신연구소하고 연계를 해서 많이 진행을 하는데, 전자통신연구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런 발명자의 어떤 기여도나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인정을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기업하고 같이 할 때는 대부분 이제
특허에 대한 권리 같은 것들은 어떤 과제를 통해서 도출된 특허들은 대부분 기업으로 귀속이 되는 이제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게 실질적으로 대학의 어떤 로열티 성과나 아니면 교수님 개인의 로열티 성과로 연계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분야들 같은 경우는 표준이 어떤 로열티로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그러한 연결고리가 아직까지는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지 않아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난항들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당장은 이 영상과 오디오 관련해서 이제 굉장히 활발하게 참여가 가능한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지금 잘 참여를 해서 이제 많은 성과를 덕분에 얻을 수가 있었는데 사실 이것도 이제 저희가 잘해서 이렇게 됐다라기보다는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우연과 행운이 겹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초반에 한 2014년 정도에 이제 지금 이런 특허들을 많이 주도하셨던 교수님들이 처음부터 표준 특허를 목표로 해서 이제 이런 작업들을 추진하셨던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연구 과제를 같이 이제 수행을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도출된 특허가 그냥 출원이 된 상태로 남아 있었는데 그것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표준 특허로 잘 진행이 될 줄 알았으면 저희가 굉장히 사력을 다해서 잘 붙들고 있었을 텐데 초반에 있는 많은 특허들, 특히 뭐 초반부 2014년 금방으로 해서 나왔던 특허들의 대부분이 이제 연차료를 계속 내게 되고 또 해외 출원하면서 그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비용을 산정하는 단계에서 학교의 룰에 걸리게 됩니다. 학교에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기간, 연차료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기간이 다들 정해져 있고 그거를 지나게 되면은 이제 포기를 하든지 아니면 교수님 개인이 내든지 뭐 이런 식으로 유도가 됩니다. 과거에는 그게 굉장히 엄격하게 만들어져 있었고 최근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완화하려는 대학들마다 이제 이런 성과들을 목도하게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완화하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조금씩 바뀌고는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단계에서 굉장히 많은 특허들이 저희 손을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 과제에 참여했던 교수님들이 저희 학교의 교수님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학교의 교수님들도 있었는데 그 학교에서는 뭐 붙들고 있었던 학교들도 있었고 근데 저희는 불행히도 그때 손을 놔버렸기 때문에 그것들로부터 창출된 성과들을 굉장히 배합하면서 저희가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결과로 가시화가 된 다음부터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좀 더 강화해서 특히 이제 그런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이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정말 꼭 붙들어매고 저희가 잘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매년 이제 한 번씩 저희가 연차 평가를 해서 더 이상 이제 포기를 할 특허들 이런 것들을 분류하게 되는데 그런 작업들을 할 때마다 항상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이 중에서 혹시 우리가 놓친 것들이 있지 않을까. 결국은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재원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이라는 그 곳이 뭐 아시겠지만 지금 재정적으로 상당히 뭐 전국에 있는 모든 대부분의 대학들이 다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허, 특히 표준 특허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많은 비용들이 이제 들어가고 출원 단계부터 시작해서 관리하고 유지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비용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확신이나 이런 것들 없이 투자를 맹목적으로 하기에는 대학의 재정적인 기반들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현실적인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제 옥석을 가려서 이제 지원할 것들은 지원하고 포기할 것들은 포기하는 이런 선택과 집중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정책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국가 전체로 봤을 때도 지금보다는 더
많은 어떤 표준 특허들이 대학들을 통해서 사장되지 않고 잘 유지가 되거나 개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자, 그래서 뭐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저희가 쭉 진행을 해왔고요. 표준 특허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는 그거 자체를 표준풀에 직접 저희가 등재를 해서 그것으로부터 이제 로열티를 꾸준하게 수주하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중간에 그것을 매각한 다음에 매각료와 그다음에 경상기술료 형태로 지속적으로 이제 로열티를 받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대학에서 역량만 된다라고 하면 직접 추진하고 이런 것들을 관리해서 온전히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과실들을 다 대학이 흡수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것도 역시 굉장히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들어가고, 특히 이 특허와 관련된 교수님들이 거의 이 일에 매달리다시피 해서 올인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국제회의 계속 참여해야 되고, 또 계속 마이그레이션 해가지고 변경사항 계속 따라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들의 여러 가지 다른 업무들을 거의 할 수 없는 이제 이런 상황들이 또 부담으로 많이 작용을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또 어느 정도의 진입 장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준 특허를 특허 전문기관이나 대기업으로 이렇게 매각을 해서, 다만 이제 매각을 할 때 일회성으로 저희가 그냥 기술료만 받고 매각을 하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그 경상기술료 형태로 그것으로부터 이후에 수입이 창출이 될 때 일정 부분을 계속 학교에서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형태로 계약을 맺으려고 많이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경상기술료 형태로 이제 받게 되는 그런 어떤 기술료 수익이 상당 부분 유지가 되고 있고, 이거는 뭐 일회성이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 이쪽 부분의 어떤 퍼센티지를 키우려고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뭐 그 하나의 어떤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실명을 거론하기가 좀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저희 컴퓨터 정보공학과의 신모 교수님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국가연구개발 과제를 수행을 해서 표준 특허들을 이제 창출을 했고, 기술들을 창출을 했고, 그것을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원래 이쪽 관련해서 이제 많이 작업들을 해 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모든 본인의 연구 활동이 이제 표준 특허를 만드는데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비디오 표준 타겟으로 해서 애초부터 원천 기술을 확보를 했고, 그것을 자체적으로 표준 풀에 넣는 것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술 이전 계약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한화비전이라고 하는 기업과 연계해서 이제 기술 이전 계약을 맺고, 경상 기술료 수익화를 이제 수십 퍼센트만큼을 이제 분배를 받는 조건으로 그렇게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이 이제 주도를 해서 특허를 구 엠팩 LA의 VVC 특허풀에 이제 등재를 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로열티가 발생된 것들을 이제 저희가 주기적으로 수치하는 이제 그런 구조로 하나의 어떤 사례로 이제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작년 그 이전에 막 10억 처음에 10억 넘었다고 굉장히 기뻐했을 때가 엊그제였는데 순식간에 20억을 돌파를 했고, 올해는 25억을 일단 목표로 달리고 있는데 어느 정도 달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살을 붙여서 나가서 진행을 하다 보면은 또 좋은 성과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이런 성과들은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영상 특허와 음성 특허 관련해서 이제 나온 성과들이고, 그거 외에 또 이제 추가적으로 이런 표준 특허 쪽을 좀 선도를 해보려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기존에 있었던 어떤 특허들 그리고 연구실들을 몇 개를 샘플링해서 탐색을 한 결과 그 통신 시스템과 그 통신 피지컬 레이어 쪽을 이제 연구하시는 교수님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굉장히 표준화와 그다음에 기술 이전 쪽에 있어서 굉장히 관심을 받을 만한 기술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평가를 내린 게 아니라 이제 외부의 어떤 자문을 받아서 이제 그런 검증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고,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현재는 그냥 국내 특허까지만 하고 거기서 멈춰 있었는데, 그거를 지금 이제 해외 출원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것을 이제 향후에는 표준 특허로 개발할 수 있도록 계속 진행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이제 저희가 표준 특허화 시키는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계속 발굴을 해서 진행을 해 나간다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뭐 연 200억의 기술료 수익도 뭐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종합해서 잠깐 제언을 드리자면, 말씀 못 드리고 그냥 넘어간 부분들도 있는데, 대학에서의 어떤 표준 특허와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은 일단 기술료 창출이 이제 제1의 목표이긴 한데, 또 교육과 관련된 목표들 그런 어떤 내용들도 또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교육기관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이런 표준 특허들이 대를 이어서 창출이 가능하도록 각각의 연구실, 특히 표준 특허를 많이 진행해 왔던 연구실에 배출된 인력들이 이거와 관련된 어떤 노하우들을 잘 습득을 하고 그것들의 명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전파가 될 수 있도록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경각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게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어느 정도 성과를 내시는 분들이 뭐 주로 한 50대 정도 때 이제 많이 성과들을 내시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리고 나면 정년 퇴임 때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연구가 가능하려면 이제 어느 정도의 그런 비슷한 분야의 교수님들이 계속 이제 새롭게 충원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이제 이쪽과 관련해서 계속 연구를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또 그 연구실에서 배출된 학생들이나 연구원들이 졸업하면 이제 학교를 떠나기 때문에 학생들은 저희가 이제 씨를 뿌려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제 확산시키는 역할을 기대하면서 보낸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이제 근무하는 연구원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 고용을 보장을 하면서 끌어안고 이제 대학에서 계속 관리를 해 나가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진행을 해야 이제 이러한 어떤 표준 특허와 관련된 진행 노하우나 이제 이런 것들이 끊기지 않고 잘 진행이 될 텐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수님들의 성향에 따라서 이런 표준 특허가 일단 어느 정도 굉장히 뭐 속칭 돈이 된다라는 걸 알고 있어도 본인의 모든 삶을 갈아 넣어서 그거를 하려고 하는 분이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르고, 또 학교에서 정책적으로 이제 이러한 관련 분야의 교수님들을 충원을 했을 때 그분이 이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진행을 하실 가능성도 또 확률이 더 낮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떤 대학의 본부 차원에서의 관리, 통합적인 관리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한 이제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인력과 관련된 그런 이슈들도 있었고, 또 무엇보다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비용 부담에 대한 이제 그런 부담들이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아니면 여기서 말씀드린 정책은 직접적인 지원 정책
뿐만 아니라 뭐 대학의 등록금과 관련된 정책이나 뭐 큰 그림에서 대학의 어쨌든 재정들이 좀 좋아질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방향들이 좀 전제가 된다라고 하면 더 많은 성과들을 창출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고, 아무튼 주어진 어떤 예산과 상황 하에서 저희는 뭐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잘 진행을 해서 더 많은 성과들을 창출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